사고가 쏟아지는 어느 날 최소 곡성급 폐가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이어서 음산한 분위기와 함께 남자가 등장하는데 이 녀석 드라마가 고증을 참 잘했네. 죽은 사람도 부활시킬 급에 저승사자가 잘생겼네. 존잘이었죠. 근데 너무 억울해. 그의 영롱한 외모는 아니지? 시작부터 여주를 그래도 저렇게 잘생긴 저승사자 만난 건 죽어도 여한없게 만들어버린다. 행운이잖아? 심지어 지대로 반해버린 그녀는 한두 전까지는 바래다 주실 거죠? 저승길 데이트 신청도 모자라 아니면 찻집 먼저 가나요? 김고은의 빙의하기 시작하죠. 전 같이 찻집 가고 싶은데. 사랑해요. 그런데 그때 존잘 저승사자가 최신 폰을 꺼내더니 사진을 찍습니다. 요즘 저승사자는 최신 휴대폰으로 영혼을 거두나 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이 연애는 불가항력 바로 시작합니다. 6개월 전 한 공사 현장 구청 공무원 홍조는 공사는 중단할 수 있는 거지? 오늘도 최선을 다해 민원처리를 하고 있었죠. 규제는 힘들 것 같고요. 됐고! 하지만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겠다! 민원이란 건 언제나 이런 악성 민원을 일일이 다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마련이었고 보상금 뜯어내려고 생떼 부리는 거잖아 지금! 홍조는 늘 가운데 낀 공무원으로서 새우등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상가상 인명사고까지 발생해버리죠. 그렇게 6개월 뒤 이 추락사고를 사연 많은 죽음 골치 아파. 한 남자가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는데 그때 아이스 에이지 갑자기 주변이 아웃키즈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정체불명의 붉은 손이 그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오늘은 이러지 말지. 그 붉은 손과 나 오전에 재판 있어. 마치 자아가 있다는 듯 자꾸 만지면 곤란한데. 대화까지 나누죠. 이 정체불명 남자의 이름은 장신우. 완벽한 비주얼과 유복한 집안, 심지어 잘 나가는 로펌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하원건설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작업자가 모두 31명입니다. 신유가 이번에 맡은 사건이 바로 6개월 전 추락사였던 것이었죠. 이 정도면 10년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 정황은 피고인 하원건설 대표 측에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신유가 재판장님, 최후 진술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재정 증인으로 사망한 박대호 씨의 부인을 재정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피해자의 부인을 선택한다. 모두가 그의 선택을 의아해하는 가운데 하음에서 제시한 합의금을 거부하셨습니다. 금액이 마음에 안 드셨나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한다고 1억 먹고 떨어지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하지만 1억에 만족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의미심장한 질문들이 이어지는데 뭐라고요? 증인은 현장 관리 소홀,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추락사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2개의 질문과 작업 환경이 엉망이라고 남편이 그 현장 다닐 때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힘들었겠죠. 하지만 힘든 건 일이 아니라 마음이었을 겁니다. 단 하나의 문장으로 아내가 추락사할 것을 강요해서. 법정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반전시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사건은 추락사가 아니라 추락사고를 강요하셨죠. 그럼 뭐 일부러 죽이랬도 했단 말이에요? 아드님이 지난 1월에 혈액암 진단을 받으셨죠. 희귀 케이스라 약물 치료에 많은 돈이 필요했고요. 그의 철저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우영희 씨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건설사의 책임이 아닌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하음을 상대로 소송을 하자. 개인의 보험 사기로 전환되죠. 갑자기 보험에 가입하면 의심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 추락사고로 합의금을 받자. 하지만 휴대폰에는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심지어 그래도 박대호 씨는 궁금한 점이 매우 많았었는지 동료인 김상민 씨의 휴대폰을 수시로 빌려 썼습니다. 철두철미한 주변 조사로 검색 기록은 모두 지웠지만 동료인 김상민 씨의 휴대폰을 빌려 쓴 시간에 남겨진 검색어를 디지털 포렌식한 자료입니다. 확실한 증거까지 제시합니다. 이어서 옷도 두툼하게 입었고 안전모도 썼으니 떨어져도 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로프의 연결고리를 풀었습니다. 사건의 모든 정황을 그런데 하필 박대호 씨가 추락한 현장 머리 부분에 철근 절단 유압 가위와 절단된 철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옆에서 지켜본 듯 이로 인해 안전모가 뚫렸고 몹시 운 나쁜 죽음이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설파하죠. 그렇게 신유와 클라이언트는 승소를 하게 되는데 그날 밤 그 축가 회식 자리에서 그 쓰레기 클라이언트가 와봐. 변호사 성추행과 더불어 왜 부담 들어? 대표님 한 잔 따라드리겠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이 정도의 수준 아니 폭력까지 휘두른다. 가봤죠? 내부에 CCTV 4대 있습니다. 거치시면 상해죄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덮자.
어젯밤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저 곧장 응급실 갔고 3주 진단 끊어놨습니다. 하지 말라. 로펌 대표 장채는 다들 명심해. 최대 클라이언트이자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로펌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 을로서의 침묵을 결정하죠. 하지만 조건은 하나 달아주시죠. 갑의 DNA 신유가 냄새나는 이불을 그냥 덮을 수는 없잖아요. 의미심장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한편 같은 시각 이용도 시청으로 발령났댄다. 홍조가 갑자기 본청으로 발령나게 되는데 예상과는 달리 그녀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죠. 그 이유는 언젠가 꼭 한번 보게 될 기다. 네가 공무원 때려치고 전에. 홍조를 지독하게 벼르고 있는 상사가 그 본청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망했다. 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공 팀장님 만날까봐. 이에 벌벌 떨던 홍조는 결국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드라마 불문율 그 팀이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닐 수도 있잖아 시전해버리고 짜잔. 그녀의 앞날을 사사건건 막아줄 대대장을 아니 장본인을 마주하게 되죠. 이에 당황한 홍조는 발령 첫날부터 모닝술을 한 잔 때리고 왔나. 얼굴이 곧바로 닉값을 시전해버립니다. 스트레스성 홍조가 조금 있습니다. 이어서 공 팀장은 이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 뜻이 아니라 이 원래 인생이 공평한 거 아니겠어? 다시 한번 그녀에게 나도 이용주 주무관 덕분에 스트레스성 치질 수술도 했고. 지옥 티저 예고편을 가르쳐주죠. 죄송합니다. 아이 뭐 다 지난 일인데. 지금 잘 안 물었어. 내 그렇게 뒤끝 긴 사람 아니니까 편하게 내 인사 좀 하고. 심지어 유수장이에요. 선생님입니다. 같이 일할 팀원들조차 그녀를 반기지 않는 눈치인데다가 과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휴가 갔어. 이 녀석 이용조 씨 마이면 저 자리 원래 내 건데. 뒤끝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뭐 멀뚱히 서가 있나? 일 안 할기라? 허나 이제 시작이 불과했죠. 후원보다 5배 많은 업무는 기본이고 이게 다 제 업무일까요? 과일 나쁘면 전화는 누가 받노? 의도적인 따돌림과 그럼 저도 구내식당 가겠습니다. 아이 그러면 안 되지. 강제 혼밥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울함도 잠시 이쯤에서 누구 왔지? 과거 이력을 살려 신나게 먹방 중인 홍조 앞에 오늘도 스태프 장난 아니야. 온주시장이 보좌관이자 시청 일대의 여심을 훔치고 있는 홍조의 짝사랑남 권재경이 등장합니다. 그가 이쪽 길로 지나다니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녀는 1일 1냉면을 결심하죠. 한편 그날 밤 한 유튜버가 온주산 흉가를 방문하는데 가보겠습니다. 곤지암도 프리패스할 기세로 당당하게 들어가던 그는 곡성 뺨치는 신당의 비주얼에 집팬티가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발까지 헛디디며 그대로 객사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일주일 뒤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되며 그 흉가 철거해달라고 그 책임 소재는 민원 수십 번 넣었는데 시청으로 향하게 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명복? 당신들이 무슨 낯짝으로 명복을 빌어? 무식이 형한테 개털린 데 이어 아들까지 잃은 호구형에게 눈치제로 공팀장은 철거는 저희과 담당이 아니라 건축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건축가로 올라가 보시는 게. 잼버리까지 갈겨버리죠. 우리 지금 건축가 다녀오는 길이야. 근데 지들 소관 아니라고 여기로 가라고 그러더라. 결국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던 그때 지켜보던 홍조가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주인공 패시브를 발동해버린다. 흉가는 온주산 둘레길에 있고 온주산 둘레길도 공원이고 그 공원 담당이 저거든요. 물론 이 기회를 활용해서 상당히 일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구청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어요. 민원의 여왕이라고. 공팀장에게 점수를 따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었죠. 그러게 하필 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던 날에 흉가를 방문하게 되고 먼저 방에 있던 저승자자룩의 신유를 보고 그대로 기절하며 인트로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었죠. 드라마가 고증을 참 잘했네. 대체 신유는 저승사자가 잘생겼네. 왜 이곳에 와 있던 걸까요? 잠시 후 다행히 정신을 차린 그녀였지만 신유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녀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음산하고 거대한 신당 일대가 당연히 온주시 소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다 개인 사유지더라고요. 모두 한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땅의 주인은 짜잔. 데리고 갈 거면 그때 데리고 가지. 왜 자꾸 따라다녀요? 아주 확고한 오해를 바탕으로 아직은 안 돼요. 가고 싶지 않아. 홍조가 지리는 똥꼬쇼를 이어가고 있던 그때 비켜요. 왜요? 내릴 거라. 사람이세요? 지옥 같은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되죠. 아니 장신유라는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나다 이 씹새끼야. 세 번째 만남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역시나 온주산 원상복구 해주세요. 흉가 철거해서. 싫습니다. 숨도 안 쉬고 입구 컷을 갈겨버리죠. 그 흉가에서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내가 거기 들어가라고 한 적 없어요. 이에 홍조가
원상복구 명령 거부하시면 행정 대집행 개고장 날릴 수도 있어요. 법을 활용해 시계 나가보지만 나한테 날려도 소용없어요. 건축주한테 날려야지. 그는 아무리 무허가 건축물이라 해도 건축주 동의 없이 철거는 불가능합니다. 형사상 재물 손괴,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명불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면 건축주 동의를 받으세요. 굳이 내가? 그렇게 홍조는 이렇게 나오시면 시에서 강제로 철거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오시면 소송할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남의 사유지에 아무나 등산하라고 계단, 가로등, 운동시설 및 기타 등등을 설치한 거 불법인 거 알죠? 뼛속까지 탈탈 털려버리고 말죠. 가요, 조용히.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요. 소송 가면 무조건 지니까. 하지만 홍조 뒤엔 정답을 알아낼 때까지는 들어오지 마. 봉 팀장이 있기에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잘생긴 저승사자랑 같이 찻집 가고 싶어요? 한 달치 이불킥만 추가돼 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신유가 이렇게까지 신당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유전병의 일종이고 염색체 유전자 돌연변이라 예측하기가 힘든 질환이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희귀 유전병 때문이었죠. 피해적인 손이 등장해 극심한 고통이 이어지는 이 저주는 치료법이 없는 희귀 질환을 수반했습니다. 그래서 선조 때부터 운주산자락에 신당을 모시며 이를 기려왔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병은 신유에게도 불현듯 찾아왔고 한참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측해보시죠. 이런 그를 아침부터 또 홍조가 반겨주죠. 좋은 아침입니다. 계속 좋은 아침이고 싶으면 나가요. 이 몰마리아급 철벽을 뚫기 위해 오늘 그녀는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바로 외로워서 그러는데요. 갬성 라디오 사이언스트 작전. 이 일 해결하면 팀장님께서 같이 밥 먹자 해주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 시청으로 발령받고 계속 혼밥해요. 집에서도 계속 혼밥하긴 하지만 직장에서까지 혼밥하기 싫거든요. 왕따인 거 티낼까봐. 겉모습은 누가 봐도 티발놈인 신유의 마음이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움직이기 시작하죠. 여기가 요양병원인 거예요?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티미네이터였습니다. 전화 걸어서 상담부터 하고 하지만 병원 이름은 뒷장에 적어뒀으니까 알아서 하고. 은근 츤데레 기질도 가지고 있었죠. 철거 허락 못 받으면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잊지 말고. 그렇게 홍조는 한때 신당의 주인이었으나 지금은 요양병원에 있는 무당 은호를 찾아가게 됩니다. 사실 신유가 쿨하게 번호를 알려준 이유는 평생을 신당에서 살아왔으며 그의 저주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녀가 절대 철거를 허락할 리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철거 허락하셨어요. 바로 허락을 갈겨버리죠. 말도 안 돼. 이에 킹받은 신유가 곧바로 은호를 찾아가는데 아니 그 공무원한테 혹시 협박당하셨어요?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갑자기 철거는 왜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도 생판 모르는 여자한테.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네가 죽인 여자야. 아주 소름 끼치면서도 네 뺨을 어루만지는 피가 묻은 손의 주인. 도무지 알 수 없는 목함의 주인이 나타났어. 의미심장한 예언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 신당은 약속대로 철거되고 그 신당 터 아래에서 은월이 말했던 목함이 발견되죠. 그녀가 철거를 허락했던 이유는 바로 이 목함의 주인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저주를 끝이나게 될 것이. 신유를 괴롭히던 유전병을 없애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데요, 목함의 주인이?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그 목함의 주인이 바로 그 여자? 홍조였죠. 하지만 누가 그래요? 이 시꺼먼 미니 관자 같은 게 내 거라고. 무녀, 은월이. 그 귀여운 할머니? 정말 좋으신 분 같던데 안 받고 싶어요? 보기만 해도 섬뜩한 비주얼인데다가 심지어 열리지도 않는 이 이름 모를 물건을 홍조가 받을 이유가 없어 신년복 그림 같은 게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곧바로 진품명품 모드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이 날뛰 낡은 자물쇠가 뭐야? 도무지 열릴 생각을 하지 않았죠. 각종 도구도 활용해보고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보지만 열려라 목함! 당연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선물이라고 해. 한편 다음날 신유 로펌에 갑질 클라이언트가 무려 인당 하나씩의 명품 시계 선물과 함께 찾아오죠. 그 이유는 자, 우리 장신유 변호사님께서 지난번에 일을 덮는 대신에 조건을 하나 다셨다고 해서 지난번 신유가 사건을 덮는 대가로 걸었던 단 하나의 조건이 죄송합니다. 지난번 일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업의 오너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에선 진심으로 왠지 모를 사과드립니다! 위화감이 느껴졌죠. 이 정도면 진정한 사과가 됐을까? 전혀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묵묵히 지켜보던 신유는 개 같은 주사 진짜 수로와 끊어야 되는데 그치? 아주 의도적으로 너 그렇게 넘어가죠. 그를 개무시해버리죠. 일들해요 일들. 결국 조심해서 가십시오. 신유가 가는 순간까지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자 야! 이 쓰레기는 또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지금 시계값을 토탈 얼마 썼는지 알아? 네 것까지 5억을 썼다고 이 개!
근데 왜 인사를 안 해? 그리고 신유가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젠 더 이상 내가 로에나의 소속 변호사가 아니라서. 앞에 있는 놈이 자신의 갑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방금 사직서 넣었거든. 한순간에 모두를 벙찌게 만드는 정신유, 지금 뭐한 짓이야? 일개 변호사와 최대 클라이언트. 지리는 묘책이자 둘 중에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뭐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미친 폐형색이었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같은 시각 고장난 전구를 갈고 있던 홍조는 지리는 몸개기를 시연하고 현타에 빠져있던 그 순간 꼼짝도 하지 않던 목함이 열려버리죠. 그렇게 기대 반 긴장 반으로 그 안을 서서히 들여다보는데 웬 부적들과 함께 푸른 배경에 서책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마력천자문. 마력천자문이었죠. 뭐야, 마법천자문 짝퉁이야. 김기훈 천일문 뺨치는 장명 센스를 보여주는 이 책의 내용인즉슨 주술소야? 당시 평범한 조선시대 사람들이 바랐을 법한 아히 낳기 위한 주술. 됐고, 사람들의 꿈과 욕망을 이뤄주는 노화 지연술, 애정 청살술. 킹갓 주술서였습니다. 아, 나 어이가 없네. 이게 말이 돼? 차라리 램프 요정 진이 쪽이 더 신빙성 있지 않겠어? 당연히 1도 믿지 않던 홍조는 편견이야. 왜 서양의 것은 믿고 우리나라 고유의 것은 믿지 않는 것이지? 갑자기 자신의 사대주의적 사고를 성찰하더니 애정성사술을 정독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날 새벽 홍조는 상상만으로 재경과 손주까지 낳아버리고 다음날 출근길 시청에서 신유와 마주치죠. 여긴 왜 왔어요? 며칠 전 스카우트하러 왔어. 시청 변호사로. 신유를 찾아온 재경이 제 연봉이 얼만 줄은 아시고? 얼마인지 관심 없어. 말아도 그만큼 못 주니까. 근데 그에겐 돈보다는 돈에 욕심 있는 타입인 줄은 몰랐네. 동기가 중요한 타입이란 점을 이용해서 나더러 공무원 상담하고 소송 백업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대기업 상대하라는 거야. 얼추 수백억. 세금도 안 내면서 불법 저지르는 수많은 대기업. 신유를 시청 변호사로 스카우트한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수많은 대기업 중에 하웅도 있습니까? 그 직책엔 없을 리가. 지린 동기부여까지 있었던 것이었죠. 방금 사직서 넣었거든. 하여튼 그렇게 홍조와 제외한 신유 또한 뭐가 들어있었어요? 책이요. 목함 안의 주술서에 대해 알게 됩니다. 주술이래요. 소원을 이뤄주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좀 더 자세히 말해봐요. 신유는 매우 진지했죠. 애초에 자신이 겪고 있는 저주부터가 비현실적이었기에 그는 분명 이 책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책장을 넘기던 중 신비형 주술. 그가 필요한 내용이 나타나죠. 몸의 병을 낫게 하는 주술. 이어서 이용조 씨? 신유는 만난 이래 처음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그녀에게 뭔가를 바랍니다. 거기 담긴 주술은 모두 당신이 가져요. 아주 진지하면서도 하지만 딱 한 가지만 지독하게 아련한 표정으로 나한테 줄 수 있겠어요? 진심을 담아 부탁하죠. 부탁입니다. 내가 부탁했으면 1초 입구 컷이었겠지만 신유의 얼굴이 알겠어요. 주술서 그 자체였음. 다음날 또 자기만 빼고 회식을 처하고 있는 팀원들에게 저도 끼워주십시오. 회식. 먼저 용기를 내 다가간다. 그리고 그 용기를 이어 그때 일은 죄송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를. 저는 그날 팀장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신 걸 몰랐고 그때 받은 봉투가 부조금이라는 건 더더욱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게 되죠. 알았다면 절대. 앉아. 그 진심이 통한 걸까요? 네. 아이고 보좌관님. 이 구역 실세의 등장 때문이었죠. 그렇게 어색한 합석이 이어지던 와중 그 시청 게시판에 이홍조 씨 칭찬하는 글 권재경 보좌관님이 올리신 거 아니죠? 웬일로 홍조에게 맞아요. 제가 올린 거. 네? 지린 그린라이트가 비춰온다. 청장님 만나러 구청에 자주 갔어요. 민원인 대하는 태도가 좋아 보였어요. 그녀의 기분은 곧바로 옳다고가 대변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당연한 일로 왜 칭찬을 하지? 이 티발놈이 공무원은 원래 민원인에게 친절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린랜턴을 개박살 내버리고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동시에 자리도 쪽나버리죠. 설상가상 홍조 씨 집에 가졌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오진을 왕따를 당하며 우울감이 또 맥스로 치솟던 그때 이용유 씨, 꿈에 그리던 재경이 잠깐 나랑 같이 좀 갈래요? 그녀를 부릅니다. 잠시 후 뭐 나 때문에 엉망됐잖아. 에라 요거나 뭐라. 과거 사소하게 지나갔던 일을 기억한 재경의 세심한 옷 선물이 이어지자 홍조는 또다시 닉값을 시전하고 홍조 씨는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갛네요. 이름이 홍조라 그런가? 그녀는 이 신남을 주체 못한 채 아니에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 있을 때만 빨개지는 거예요. 사실상 고백을 박아버리죠. 하지만 재경의 표정을 보아하니 방금 제가 한 말이 고백처럼 들렸을까요? 시간을 존나게 되돌려야 할 것 같은데 시계 방향. 네, 나한텐 그렇게 들렸는데 아니에요? 홍조의 선택은 맞아요. 못 먹어도 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청에 있을 때부터 보좌관님을 나도 이용주 씨 좋아해요. 하지만
정말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호감이에요. 그대로 차이다 못해 나 누구라도 칭찬할 일이 있으면 게시판에 글을 올릴 거고 누구라도 나 때문에 옷을 망치면 선물을 할 거예요. 화성까지 날아가 버리죠. 아가 그니까. 네, 알겠습니다. 허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안녕하세요. 홍조가 지나갈 때마다 시청 전체가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심지어 이용조 주무관. 그 악랄한 공팀장마저 실행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는 일이 최고다. 그녀를 위로해준다. 이거 묻고 힘내라. 바로 누군가 비담에게 고백하기도 전에 차여버린 구급의 최후. 어젯밤 끝에 굴욕의 순간을 동영상으로 찍어 게시판에 올려버린 것이었죠. 퇴사각 시계 잡힌 홍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라가스해보지만 결국 또 언제나처럼 혼자가 됩니다. 그녀를 반겨주는 건 집에 도착한 택배 하나. 이것저것 보냈으니까 잘 챙겨 먹어. 누군가의 정성이 가득 담긴 유기농 식품들이었죠. 그런데 그때 염소 우유를 보자마자 아주 강렬한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쏙 들어. 애정성사술. 염소 우유는 모정이 깊은 염소의 젖. 애정성사술의 필수적인 메인 재료였던 것이었죠. 그렇게 어차피 차이고 치인 이 개같은 인생 믿져야 본전으로 방자유기에 모정이 깊은 염소의 젖을 담고 아주 정갈하고 붉은 장미 봉오리를 넣어라. 진지하게 애정성사술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을 태워 섞어라. 하지만 같은 시각 주술이 진행될수록 재경이 아닌 신유의 상태가 이상해지죠. 심지어 주술이 완성에 다다르자 그의 저주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이제 어떤 관계로 얽혀있는 걸까요? 늦은 밤 애정성사술이 먹혔을 리가 없는데. 괴상한 말을 하고 있는 한 남자. 왜 그렇게 단정해요? 내가 뭐 또 차였을 것 같아서요? 아니, 그런데 권재경은 당신 좋아하는 거 맞고 말투는 누구보다 쌀쌀맞은데 나도 당신 좋아하는 거 맞고. 지리게 달달합니다. 심지어 살짝 숨겨둔 소나트는 ton이었죠. 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 몹시 불행하게도 당신의 그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계획에 희생된 게 바로 나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 스탠스는 거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죄, 그게 바로 당신이 저지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라는 거야. 고소하기 직전이지만 누가 들으면 내가 총이라도 쏜 줄 알겠네. 그 내용은 쏜 거 맞아. 사랑의 총알.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입니다. 맞으면 두근두근해. 근데 난 이용조 씨를 보면서 두근두근하고 싶지 않아. 근데 막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대체 그럼 두근두근 하지 마요. 그게 내 마음대로 돼? 주술에 걸렸는데? 뭔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 남자는 그저 그런 얼굴 하지마. 그녀가 뭘 하던 설레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웠죠. 젠장. 허나 내면의 의지는 난 지금 이용조 씨한테 설레고 그럴 때가 아니야. 그것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기에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왜요? 또 뭐야? 이거 봐.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잖아. 보고 싶어서. 제대로 미친놈이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가지 정신이. 이 연애는 불가항력 바로 시작합니다. 평범한 시청 공무원이었던 홍조는 유복한 집안의 시청 변호사이지만 집안 대대로 내려온 기이한 저주에 걸려 오늘은 이러지 말지. 끔찍한 유전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신유와 우연히 만나게 되며 자신이 소원을 이뤄주는 오랜 주술서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에 그녀는 평소 자신이 짝사랑하던 권재경과 이뤄주기 위해 애정성사술을 진행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신유의 저주도 폭주하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한 신유는 억지로 가드레일을 박아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고 겨우 큰 사고는 면하게 되죠. 한편 같은 시각 마침내 그 물이 맑아지면 홍조는 결국 애정수가 될 것이니 애정수를 완성하고 이를 원하는 이에게 마시게 하라. 다음날 시청 사무실엔 홈크루즈가 등판합니다. 이어서 재경의 자리를 파악한 그녀는 그의 잔을 사랑이 듬뿍 담긴 애정수로 채우는 데 성공하죠. 잘 부탁해. 이제 그가 마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가운데 명굴 작가님께서 굳이 옆자리에 장신유를 앉혀버립니다. 싸늘하다. 이어서 회의가 시작되고 한통 내셔야죠.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재경이 물을 마시기 직전 봉 팀장의 호출이 이어지죠. 네, 팀장님. 네 지금 어디서 땡땡이 치고 있어? 그렇게 홍조는 짜잔. 마신 거야 뭐야? 가장 중요한 장면을 놓치고 맙니다. 한편 그녀가 급히 소환된 이유는 야 온종으로 바로 튀기가 거리 아분 다 망가졌단다. 어떤 미친놈이 홍조가 한 달간 고생한 미화 작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죠. 이에 뒷박간 홍조는 제가 웬만하면 변호사님 도움 받고 싶지 않았는데요. 소송을 위해 시청 변호사인 신유를 찾아오는데 아니 어떤 미친놈이 중앙 분리대 들이박아서 거래화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나다 이 씹새끼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범인에게 어떡할 필요 없어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해 줄 거니까. 조언을 구하더니 이대로 못 넘어가요. 소송할 거예요.
그 자식 분명히 음주운전했을 거야. 범인 앞에서 선전포고를 조져버립니다. 음주운전 아니에요. 아 그럼 졸음운전을 했던가. 이 멀쩡한 정신에 그걸 그렇게 박을 순 없다니까요. 이에 신유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어요. 죄인이 되어 시청 변호사면서 지금 가해자 편 드는 거예요? 셀프 변호를 하기 시작하죠. 재물 손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뿐이에요. 사고 신고 조치했고 보험사 출동했고 경찰 조사도 받았고 따라서 고의성이 없다는 게 입증되었으므로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모두 위반 사항이 없거든요. 가을아 뺨치는 절대 변호가 이어지지만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그놈이 그래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네. 만나셨어요? 그게 나야. 결국 이용조 씨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설마 나예요. 그 사고를 낸 게. 아주 담백하게 사실을 고백한 그는 아이씨 일도 도움 안 돼. 내려가서 연가 신청하고 홍조에게 10분 뒤에 주차장에서 봐요. 왜요? 나랑 같이 여행을 갈 거라서. 가쁜 돌직구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주술은 당신이 갔대. 딱 하나만 내게 주기로 한 약속. 오늘 지켜줘야겠어요. 어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신유가 신병 주술. 최대한 빨리 그녀의 주술서를 이용해 이 저주를 풀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와 나 진짜 어이없어. 하지만 아니 거리화분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연가를 쓰라고요? 안 그래도 왕따인데다가 비상이 터진 상황에서 막내가 연가를 쓸 수 있으니까 만무해 보이죠. 바로 허락합니다. 네? 최근 재경에게 고백한 영상이 시청 전체에 유출된 이후 시련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는 연가가 최고지. 그녀는 모두에게 연민의 대상이 되어 있었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빨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받은 주인공 재경 또한 이용조 씨 연간했어요.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이에 그는 우선 최초의 포자를 찾아간 뒤 감사팀에 보고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동영상 원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삭제해주세요. 명불 보좌관답게 두 분한텐 재미있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는 일일 수 있어요. 앞으로 시청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깔끔한 사후처를 선보이죠. 이것만 보면 예정대로 재경이 애정수를 마신 것 같은데 같은 시각 홍조의 집에선 내가 이 여행을 왜 가야 되는지 도통을 모르겠네. 이용조 씨 사랑이 이뤄지면 내 덕분이라서. 뭐요? 신유자가 21세기에 이런 미신을 믿었나 봐요. 그녀가 애정성사수를 썼다는 것을 단번에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드라마 시작 이래 처음으로 꽁냥꽁냥한 모습을 보이게 어림도 없지 당황한 홍조는 애정성사수 쓴 거 아니에요. 극구 부인에 나서지만 그 페이지만 없던데? 이 새끼 뭐야? 나 포토그래픽 메모리예요. 한 번 보면 다 기억하는. 그는 그 마력 천자문 첫 장부터 순서대로 끝까지 읊어줘요? 기억력 세계 챔피언이었죠. 깜네. 잠시 후 둘은 치료술 재료를 구하기 위해 출발하는데 자율주행 되는 차예요. 걱정하지 말고 푹 자요. 저 막 차에서 자고 그런 타입 아니거든요. 그건 운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의외로 개념녀입니다. 아, 예. 휴게소 안 들려도 되겠어. 네요. 그런데 홍조를 바라보는 신유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죠. 그렇게 몇 시간 뒤 지리산에 도착하는데 홍조가 가장 궁금한 것은 그렇게 안 봤는데 샤머니즘을 굉장히 맹신하는 편이신가 봐. 미신 따윈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치유술인지 뭔지 그거 하려는 거예요? 오래된 주술서 따위를 맹신한다는 것이었죠. 와 미쳤나 봐. 우주여행 가는 시대에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에 신유는 처음으로 나는 저주를 받았어요. 저밍아웃을 시전한다. 지금 저주 타령할 때예요? 아프면 병원 가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가 아니라고요. 이용조 씨는 살면서 뭔가에 간절해 본 적 없어요? 지금 그에겐 이 주술서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같은 거 느껴본 적 없나? 그 주술의 주인만이 있어요. 그럼 잔말 말고 찾아요. 해지면 곤란하니까. 유일한 희망이었죠. 더 하기 싫어졌어. 그렇게 본격적으로 치유술의 재료를 찾아 나서는데 홍조가 찾았다. 본인의 드레스 코드답게 찾았어요. 윌리 뺨치는 탐색 능력을 보여준다. 이어서 이젠 로코에 안 나오면 섭섭한 그 장면이 등장하고 말죠. 곧이어 내가 했으면 바로 차단각인 마법사도 먹으려겐 지팡이를 맡기지 않아요. 마법사? 먹을. 이 개같은 해리포터 드립이 직접 따요. 로운의 얼굴을 거치자 여신 폭격 멘트가 되어버립니다. 이 개같은 세상. 이렇게 밤이 찾아오고 주술의식을 치르기 위해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은 서로의 모습에 준비 다 됐어요. 두 사람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드레스를 입은 보안 누나의 모습은 이 새끼 애정수 구라. 다행히 정신을 차린 둘은 신병치유술 본격적인 주술에 들어가죠. 공의로 짓이겨 즙을 내어라. 각종 재료로 붉은 즙을 낸 다음 간절한 마음으로 낫기를 바라며 생자를 쓰라. 그의 손바닥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주술이 마무리되는데 그런데 어때요? 신유의 상태가 심박수가 빨라진 것 같아요. 좋은 거예요? 나아지는 건가? 많이 안 좋아 보였죠. 하지만 이는 주술의 부작용이 아닌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네? 먼저 들어가라고요. 홍조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같이 있을래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그녀를 바라보기만 해도 왜 이러지? 심장이 미쳐 날뛰는 상황이었죠. 이에 신유는 들어가라면 좀 먼저 들어갈 수 없어요? 괜한 심술을 부리더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예요? 먼 길까지 와서 어울리지도 않는 이상원도 있고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나한테? 토라진 그녀에게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예쁘기만 한데. 사실상 고백을 박아버립니다. 이 녀석 삼다수 대신 애정수를 마신 게 58,000%였죠. 그렇게 그의 몸에선 두 개의 주술이 동시에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날 새벽 신유는 실로 오랜만에 끔찍한 악몽 대신 한 소녀에 관한 기분 좋은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지리산까지 왔어. 신유가 애써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홍조에게 재경에 전화가 걸려오고 보좌관님이에요. 곧장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보세요? 홍조는 권재경입니다. 그의 전화만으로도 네. 그니까 이미 화성까지 가 있었죠. 혹시 동영상 때문에 출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그런데 다행이네요. 걱정했어요. 애정수 엠빵했나요? 저를요? 네. 심지어 그럼 내일 퇴근하고 잠깐 볼 수 있어요? 네? 산약속을 잡습니다. 몇 시에 어디서 볼지 따로 연락 남길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신유는 애정성사술이 먹힌 것 같아요. 내가 출근을 안 해서 걱정했대요. 내일은 출근하냐고. 홍조의 기분이 업될수록 권재경이 사랑 고백이라도 한답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해. 급격한 저기압이 되어간다. 기운내요. 신병 치유술도 곧 효과가 나타날 거니까. 잠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떻게 왔어요? 이어진 재경의 문자에 뭐래요? 신유는 또다시 예민 보스가 되어버리지만 뭐라는데요? 홍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밀. 그의 마음에 불을 지펴버립니다. 그 시트에서 발 좀 내려요. 네. 그날 밤 내일 저녁 7시에 봐요. 장소는 여기. 그녀는 문자만 봐도 도파민이 샘솟는 중이었죠. 하지만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네, 족같은 문자를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재경의 답장에서 지리는 그린라이트가 비춰오기 시작하죠. 진짜 주술 효과가 있나 봐. 하지만 명불 약속 당일 공원관리팀은 오늘 회식 단 한 명도 빠지지 않는다. 머피 새끼가 장난질을 시전하고 잠시 후 홍조가 신유에게 벽치기를 시전한다. 그 이유는 오늘 약속은 회식 때문에 내일로 미뤄졌어요. 애정성사술 확인은 오늘 불가능. 비록 약속은 미뤄졌지만 그래도 확실히 먹힌 것 같아요. 야근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 내일도 괜찮대요. 오히려 희망이 더 올라가기 때문이었죠. 너무 가깝지 않나? 좀만 더 지켜봐요. 나아지는 것 같으면 꼭 알려주고. 한편 신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를 바라보기만 해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다음날 일에 열중하고 있는 신유. 아니, 여보세요? 하루 종일 홍조 생각이 열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시장님께서 저녁 식사 같이 하시랍니다. 안 되겠습니다. 아주 우연치 않게 보좌관님도 선약 있다 그러시고 변호사님도 안 된다 그러시면 저는 어떻게 시장님한테 뭐라 그래요? 재경과 홍조의 약속 장소를 보좌관님의 선약 장소는 어디일까요? 알게 됩니다. 그렇게 발걸음은 자연스레 둘의 약속 장소로 향하고 제가 많이 늦었을까요? 그저 서로 마주보고 있을 뿐임에도 지리는 질투를 느끼던 신유는 반쯤 정신을 놔버린 홍조를 바라보다 문득 자신이 갑자기 이상해졌던 순간을 캐치합니다. 이어서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시청 보안실. 지난번 회의실에서 자신이 마셨던 물이 애정수라는 것을, 즉 홍조의 애정성사술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란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곧바로 홍조를 찾아간 신유는 궁금해서 권재경이 뭐라고 했는지 눈치 따위 보지 않고 얘기 안 해줄 거예요. 그건 보좌관님과 저 둘만의 문제니까. 앞뒤 따위 재지 않고 애정성사술이 먹혔을 리가 없는데 인트로의 돌직구를 왜 그렇게 단정해요? 내가 뭐 또 차였을 것 같아서요? 아니, 날리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권재경은 당신 좋아하는 거 맞고 나도 당신 좋아하는 거 맞고. 절 좋아한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지금 보좌관님이? 선택적 난청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보좌관님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이에 신유는 현재 벌어진 상황을 몹시 불행하게도 당신이 이것저것 섞어서 요래요래 만든 그 애정수라는 것을 먹은 게 바로 나거든. 홍조의 귓구녕에 강제로 쑤셔넣죠. 좋다. 허나 이 사실은 못 믿겠으면 직접 봐. 그녀 입장에서도 최악 오브 최악의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필 그물을 먹어요? 왜? 마력 천자문 주술은 오직 딱 한 번밖에 못 쓰는 주술인데. 그러게. 일회성 주술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홍조는 복잡한 생각에 잠기는데 좋아해서 그런 걸까? 오늘 신유와 있었던 일 때문보단 오히려 재경과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날 왜 좋아해요? 그의 돌직구 질문에 구청 환경과에 있을 때 유기견 보호센터에 점검을 나간 적이 있어요.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소음민원 때문에요. 거기서 보좌관님을 봤어요. 홍조도 꽤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다고. 모든 걸 솔직하게 고백했었죠. 동물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은 없다, 그런 편견에 속은 거네요. 근데 그거 알아요? 그런데 동물 유기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저지른다. 그의 고백 거절 사유는 난 가족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버려진 유기견한텐 친절하지만 가족한텐 한없이 차가운 사람이에요. 홍조가 아니라 포장지는 그럴듯한데 내용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신이라고 말한다. 혹시 내가 아니라면 오히려 이용조 씨가 고백 비슷한 걸 했을 때 기뻤을 거예요. 자신에게 그녀가 과분하기에 근데 내가 나라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요. 홍조를 위한 선택을 한 것이었죠. 근데 이 말을 민 적어도 홍조가 모르는 그만의 사연이 있는 듯했고 이 와중에 책임질 사람까지 등장했으니 혼수를 안 할 수가 없는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회의가 한창인데 법률자문관 장신우입니다. 또 신유가 등장합니다. 왜 이런 걸 직접? 고백할 게 있어서요. 그는 조공과 함께 제가 공원관리팀에서 설치한 거리 화분을 망가뜨렸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안 그래도 팀에서 이용조 씨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같던데 랜디 존슨 뺨치는 돌직구로 제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더욱 심한 왕따를 당하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조용하던 녹직과에 이건 어디까지나 제 잘못일 뿐 이용조 씨 잘못은 아니라는 점. 핵폭탄을 심어버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용조 씨는 그만 나가보고 나가 뒤지기 싫으면 다들 남는다. 강제 병진형이 되어버린 홍조를 신유가 조용히 소환하는데 본 게임은 이제부터였죠. 거기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남의 더 곤란해졌잖아요. 나는 안 곤란할 것 같아? 일회용품 싫어하는 내가 테이크아웃 커피를 바리바리 샀고 하트 모양 수제 쿠키까지 구매했어. 신유는 랜디 존슨의 기세를 이어 평생 누구한테 아부라고 한 적 없는 내가 아주 살짝 고개를 숙였어. 왜 그런 모양 빠지는 짓을 했을까? 왜? 당신 때문에. 홍조를 향한 나라고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런 줄 알아? 주술에 걸려서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걸 어떡해? 무호 플러팅을 신호한다. 정신 차려요, 장신우 씨. 당신은 윤난이란 여자의 남자친구예요. 심지어 헤어졌어. 뭐라고요? 여친까지 정리해버린 상태였죠. 내 머릿속에 있는 감정 컨트롤 본부에서 슬픔이가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이때 기쁨이가 눈치 없이 똥까똥까하고 있어. 왜? 당신 때문에. 그리고 이 와중에도 미치겠네 진짜. 진짜 미치겠는 건 나야. 명불 변호사다운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뿜뿜하고 있으니까. 왜? 당신 때문에. 지리는 말빨로 당신 무쇠가 되어버리고 그 애정수 그쪽만 마신 게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도 마셨을 가능성이 있어. 그럼 팀장님도 지금쯤 막 날 좋아하고 있어야겠네? 그 사람은 조금 마셨나 보지. 난 한 컵을 원샷했어. 독극물로 치면 치사량인데 애정수라서 치사랑인가? 에미는 뺨치는 펀치라인까지 갈겨준다. 장난 그만해요. 장난으로 보여? 이어서 주저앉은 그녀에게 어떡하지? 자책하지 마. 내 마음이 더 아파. 그는 한 발 더 다가섰고 두 사람 사이도 좀 더 가까워지고 나요 이 손. 손 잡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손 잡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 주술석발이 아주 지대로 오는 것 같은데 얼른 가세요. 사장 봐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야잔. 마치 그림자에 빙의한 또신유였죠. 그걸 왜 들고 있어요? 옮겨주려고? 어디로 가면 돼요? 한편 그날 밤 퇴근을 하던 홍조에게 한 남자가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본능적인 살기를 느낀 그녀는 떨어뜨린 휴대폰조차 죽지 못한 채 전속력으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 또신유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러면 곤란한데. 미안해요.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서. 이어서 잠깐 여기에 있어요. 국밥에 비기한 신유는 아주 든든하게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이쪽 길로 다니지 마요. 그리고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같이 좀 가주면 안 돼요? 이는 신유 입장에서 오케이. 물론이지. 존나 땡큐였죠. 그런데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두웠던 골목길이 갑자기 환해집니다. 뭐지? 야잔. 이 또한 내가 불을 좀 켰어. 이용조 씨 때문에. 순서를 조금 바꾸면 어떨까 해서요. 신유의 깜짝 선물이었죠. 우범 지역을 먼저 작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직권을 남용했어. 당신 골목에 불을 켜주려고. 문제는 가로등만 불이 켜진 게 아니라 내 심장에도 불이 켜진 거. 반짝반짝. 책임져. 내가 뭘 책임져요? 나는 괴롭고 아프고 정숙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못해. 깨어있을 땐 당신 골목길을 신경 쓰고 있고 자고 있을 땐 당신 어린 시절을 만나고 있어.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지. 홍조는 결국 같이 가봐요. 이 책임무새에게 어디? 책임을 지기 위해 주술 푸는 방법을 알아보러 갈 거예요. 주술을 풀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원래 주술서를 보관하고 있던 무당 은월을 찾아가는데 하지만 주술 푸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은월조차 그건 나는 모르지. 나는 목감의 주인이 아니잖아. 주술 해제 방법은 모르는 상황이었죠. 다행이네요. 실은 저도 주술을 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이거 봐요. 어떻게 할 거요? 시간이 없어요. 허나 이 모든 것은 모든 건 여자한테 달렸지. 홍조에게 달려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월과 대담을 하고 나온 홍조가 알아냈어요? 몰라요. 이야기를 회피해버리죠. 참아. 주술을 풀기 위해선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요. 끔찍한 일을 견뎌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때 역시 그거였네. 주술을 푸는 방법. 천재 신유가 단번에 유추에 성공한 키스. 본인의 니즈를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데 입에 담기 힘든 거면 설마. 얼른 가서
가서 잠이나 자요. 올 땐 같이 오고 갈 땐 혼자 가는 게 어디 있어? 혼자 있고 싶어요. 난 뭐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 맞아.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슬슬 질려가다가도 제발 내 차 타고 함께 가주면 안 될까? 그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런 눈 하지 마.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한 눈. 깔끔하게 리셋이 된 홍조였죠. 게다가 그런 얼굴 하지 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얼굴. 멘트까지 꿀이 떨어지니 딱 그 정도로 예쁜 얼굴 아니거든요. 알아. 근데 나한텐 그 정도로 예뻐. 또다시 홍조의 볼이 니값을 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집에 도착한 그녀 앞에 아랫집에 이사 온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이웃의 이삿떡이 놓여 있었죠. 좋은 사람이네. 간만에 이웃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던 그때 너 왜요? 또 신유에게 전화가 걸려온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내가 영상 용건만 말해요. 홍조가 은월에게 들은 말이 입에 담기 싫다면서.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이었죠. 허나 죽어도 알려주지 않던 그녀는 좋아요. 대신 자음 힌트 받고도 틀리면 다신 다 괴롭히기 없기. 자음으로 힌트를 주는데 포토그래픽 메모리인 신유는 엄청난 자신감을 보임 존나 어려웠죠.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국립국어원도 절레절레 하드코어 난이도였습니다. 답은 마지막에 나오니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가츠지가 아래층에 감사 인사를 하러 왔던 홍조는 시루떡은 잘 먹었습니다. 할 얘기가 더 남았나요? 이사 온 이웃과 마주치는데 목소리와 실루엣이 보증금 빼서 마련한 돈이에요. 그건 제가 아버지한테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었고요. 상당히 익숙했죠. 그의 정체는 바로 재경이었습니다. 이홍조 씨? 이 엄청난 우연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2층에 살고 있는 이용조라고 합니다. 1층에 이사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홍조로 하여금 이런 게 운명일까? 이것이 운명이라는 로맨틱한 환상을 갖게 했죠. 그리고 이 가까운 거리가 주는 감정은 어디가? 데이트하러요. 누구랑? 권재경이랑? 신유에게 보좌관님이랑은 따로 데이트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커다란 방해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데? 이어서 곱게 차려입고 어딘가로 향하는 홍조를 이거 안 찍혔어요. 귀엽고 따라가는 신유. 이홍조 씨. 떡딱 찍고 앉으세요. 출발해야 돼요. 이홍조 씨. 그런데 방금 봤어? 조용히 가죠. 그녀가 평소랑은 다른 분위기를 풍기죠. 저는 따라오지 말아요. 갈매기보단 내가 낫지 않겠어? 왜냐하면 오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홍조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곱씹는 동안 춥겠다. 신유는 뒤에서 묵묵히 기다리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의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그녀가 말해주지 않은 답을 알아버렸네. 답을 알게 됩니다. 과연 너희들은 두 사람은 끊어낼 수 없는 운명이니 어떤 운명으로 얽혀있는 걸까요? 받아들여라.